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많이 아파요? 걸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지금 119에 전화할게요. 조금만 참아요. 2번. 저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뭘 눌러야 되지요? 이걸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3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공연을 가장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요즘도 새벽마다 수영을 해요? 네, 한 달쯤 꾸준히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서 좋아요. 5번. 요즘 벚꽃이 한창이에요. 공원에 가서 벚꽃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려고요. 어느 공원에 갈 생각이에요?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 중이라던데요. 6번. 아까 계산할 때 보니까 도장을 찍어 주던데 그게 뭐야? 적립 쿠폰이야. 커피를 한 잔 살 때마다 하나씩 찍는데 10개가 모이면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어. 7번. 어서 와라. 졸업식 때 보고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회사 입사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수님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8번. 부장님, 내일 회의 때 제출할 사업 계획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사용할 다른 자료들도 다 준비되었습니까?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재석아, 부탁이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 좀 빌려줄 수 있어?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거든.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와서 받아갈래? 그런데 며칠 전에 새 컴퓨터 샀다고 하지 않았어? 사자마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 그렇구나. 도서관에 도착하면 문자 보내. 바로 나갈게. (10번) 오랜만에 축구 경기장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 그런데 표를 사는 줄이 기네. 내가 인터넷으로 표를 미리 사놨지. 저쪽에서 받아서 들어가면 돼. 그럼 나는 음료수 좀 사올 테니까 너는 표를 받아 가지고 와. 그럼 10분 후에 출입구 앞에서 만나자. (11번)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회용 교통카드를 파니까 그걸 사서 쓰시면 됩니다. 보증금 500원은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요? 이 지하철역에는 편의점이 없던데 나갔다 와야 하나요? 개찰구 앞에 일회용 교통카드를 파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세요. (12번) 장학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 증명서가 빠졌네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추천서와 재학증명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밖에서 운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네. 내가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가 없나 봐. 다른 걸 사볼까? 뉴스에서 보니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다시 발라야 한다던데. 구름이 낀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 난 날씨가 흐린 날은 자외선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는데 앞으로는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발라야겠다. 맑은 날보다 오히려 구름이 조금 낀 날에 자외선 지수가 더 높다니까 꼭 바르고 운동해.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주 동안 공사로 인해 잠시 사내 식당 문을 닫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 첫날부터 회사와 근처 식당을 도는 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공지한 것처럼 몇몇 식당에서는 사원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7월 중순부터 버스 양쪽 면에 60편의 좋은 시를 부착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버스에 부착될 시 문장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시 문장 중에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삶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짧고 강한 문장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내 버스에 부착되는 시는 계절마다 3회씩 바뀔 예정이며 아름다운 시가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6번)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내용을 담은 어린이 뮤지컬을 무료로 공연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노노 이야기라는 이 뮤지컬은 말썽꾸러기 주인공 노노와 인형 친구들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엄마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법을 알기 쉬운 노래와 율동으로 알려주어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미선 씨, 또 외식했어요? 요즘 너무 밖에서만 먹는 거 아니에요? 장 봐서 음식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회사 일도 많아서 피곤한데 저녁에 요리까지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날마다 밖에서 밥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게 어때요? 제가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줄게요. (18번) 요즘 보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 너무 심하게 하는 건 나도 반대하지만 외모가 달라지면 자신감이 생겨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만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 하지만 부작용도 많고 무엇보다도 더 예뻐지려는 욕망 때문에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잖아. 게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대.
19번. 가끔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그래? 계획을 잘 세워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시간에 쫓겨가면서 일하면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아. 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20번. 최근 젊은 회사원 사이에서도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건강검진센터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건강검진이 선택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필수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30대의 경우에 중장년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적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30대도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잦은 회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위와 장에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4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 30대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부장님이 저에게 해외 지사 파견 근무를 제안하셨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요. 그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나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견 조건도 괜찮고 좋은 기회이긴 한데 해외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혼자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 더구나 한국도 아닌 외국이잖아요.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 회사에서 주거 제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월급도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준다던데요. 새로운 세계도 접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장님이 저에게 해외 지사 파견 근무를 제안하셨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요. 그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나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견 조건도 괜찮고 좋은 기회이긴 한데 해외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혼자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 더구나 한국도 아닌 외국이잖아요.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 회사에서 주거 제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월급도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준다던데요. 새로운 세계도 접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21번. 이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지요? 쓰던 책장을 버리려고 하는데 대형 폐기물은 그냥 내놓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아, 그건 구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일 때문에 구청 근무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수료를 결제해 주세요. 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버리는 책장에 붙여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확인증이 없으면 수거도 안 되고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주민센터지요? 쓰던 책장을 버리려고 하는데 대형 폐기물은 그냥 내놓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아, 그건 구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일 때문에 구청 근무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수료를 결제해 주세요. 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버리는 책장에 붙여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확인증이 없으면 수거도 안 되고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 어떤 운동 종목보다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다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셨네요.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10km 정도 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친구가 철인 3종 경기를 추천해서 하게 됐습니다. 수영, 자전거, 마라톤, 어느 종목 하나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력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주는 성취감 때문에 정신력도 강해지고 체력도 강화됩니다. 성인병 예방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은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 어떤 운동 종목보다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다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셨네요.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10km 정도 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친구가 철인 3종 경기를 추천해서 하게 됐습니다. 수영, 자전거, 마라톤, 어느 종목 하나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력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주는 성취감 때문에 정신력도 강해지고 체력도 강화됩니다.
성인병 예방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은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년 국제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선수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됐다는 기사 봤어? 응, 경기 전에 금지된 약물 주사를 맞았으니 그런 징계를 받은 거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규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선수에게 너무 과한 처벌 아니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주사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선수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 측에서도 대회 참가 전이었으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했어야지. 잘못은 의사가 했는데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 난 선수 자격이라도 당장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다시 들으십시오. 작년 국제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선수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됐다는 기사 봤어? 응, 경기 전에 금지된 약물 주사를 맞았으니 그런 징계를 받은 거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규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선수에게 너무 과한 처벌 아니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주사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선수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 측에서도 대회 참가 전이었으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했어야지. 잘못은 의사가 했는데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 난 선수 자격이라도 당장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열린 그림책 전시회에서 유난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살 아이에게 바나나 같은 음식을 줄 때 통째로 주지 않죠. 작게 잘라서 주기 때문에 아이는 바나나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영아들에게는 사물의 모양, 색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아들에겐 형태가 아닌 정서로 그림 정보를 줘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으면서 정서적으로 아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어린이 그림책들을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그림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림책들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지난주에 열린 그림책 전시회에서 유난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살 아이에게 바나나 같은 음식을 줄 때 통째로 주지 않죠. 작게 잘라서 주기 때문에 아이는 바나나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영아들에게는 사물의 모양, 색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아들에겐 형태가 아닌 정서로 그림 정보를 줘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으면서 정서적으로 아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어린이 그림책들을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그림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림책들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도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노동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주로 경영 관련 사무직에서, 고령층은 운전, 청소, 경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세대가 경쟁을 벌이는 직종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난 10년간 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은 고령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도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노동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주로 경영 관련 사무직에서, 고령층은 운전, 청소, 경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세대가 경쟁을 벌이는 직종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난 10년간 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은 고령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얼마 전 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흰 밥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한쪽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고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와 같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름다운 말을 한 병의 밥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조금 생겼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계속한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렇듯 무생물조차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 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흰 밥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한쪽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고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와 같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름다운 말을 한 병의 밥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조금 생겼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계속한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렇듯 무생물조차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회 졸업생 최진혁입니다. 먼저 오늘 졸업식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신진자동차 고등학교 5회 졸업생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셨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이곳에서 배운 것은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특화된 기술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졸업을 맞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가 벌써 기대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회 졸업생 최진혁입니다. 먼저 오늘 졸업식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신진자동차 고등학교 5회 졸업생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셨을 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이곳에서 배운 것은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특화된 기술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졸업을 맞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가 벌써 기대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관님,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강력 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관님,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강력 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2번 읽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네요.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자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떨어지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뇌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을 일찍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같은 당이 있는 과일을 조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소량의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네요.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자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떨어지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뇌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을 일찍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같은 당이 있는 과일을 조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소량의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영하 40도. 1년 중 9달이 겨울이라는 이곳 알래스카에 만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진 이누피아트족이 있습니다. 흔히 에스키모라 불리는 이누피아트족은 소소한 삶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북극고래를 사냥하고 해체합니다. 그런데 50여 톤인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긴 시간 동안 고래를 해체하고 같이 요리해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이누피아트족이 고래 사냥에 성공을 하면 근처에 있는 북극곰은 고래고기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때 이누피아트족은 북극곰에게도 사냥한 고래고기를 조금씩 나눠줍니다. 이들의 생존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인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하 40도. 1년 중 9달이 겨울이라는 이곳 알래스카에 만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진 이누피아트족이 있습니다. 흔히 에스키모라 불리는 이누피아트족은 소소한 삶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북극고래를 사냥하고 해체합니다. 그런데 50여 톤인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긴 시간 동안 고래를 해체하고 같이 요리해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이누피아트족이 고래 사냥에 성공을 하면 근처에 있는 북극곰은 고래고기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때 이누피아트족은 북극곰에게도 사냥한 고래고기를 조금씩 나눠줍니다. 이들의 생존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인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자와 판매자 중 누가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약자입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소비자가 약자인 이유는 정보력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고 정보에 맞게 소비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는 원가나 이윤 등의 영업 비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흥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구매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소비자와 판매자 중 누가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약자입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소비자가 약자인 이유는 정보력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고 정보에 맞게 소비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는 원가나 이윤 등의 영업 비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흥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구매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 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 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976년 무인 탐사선의 화성 착륙 후 지속적인 탐사 결과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닮아 제2의 지구로 불리며 우리에게 우주 여행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뇌에 염증을 일으켜 뇌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하고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주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화성 여행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 더 엄격한 방호벽을 설계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약물 개발 등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인류의 우주여행의 꿈을 안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976년 무인 탐사선의 화성 착륙 후 지속적인 탐사 결과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닮아 제2의 지구로 불리며 우리에게 우주여행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뇌에 염증을 일으켜 뇌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하고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주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화성 여행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 더 엄격한 방호벽을 설계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약물 개발 등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인류의 우주여행의 꿈을 안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49번. (50번)